할까요? 고쟁이 피고 있으니 고쟁이 질문부터 먼저 해봅시다. 몇 번 하면 될까요? 450번? 자, 이차함수 y꼴 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a, y꼴 fx와 직선 y꼴 2의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a 플러스 4. 그다음 y꼴 fx랑 y꼴 6의 서로 다른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a 더하기 8이다. 곡선 y꼴 fx와 직선 y꼴 m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상수 m의 값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를 먼저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차함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450번인데 이거를 풀기 위해서 요걸 한번 이용해 볼 거거든요. 자, 이게 y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차함수는 항상 대칭축에 대해서 좌우가 똑같은 모양이죠. 그때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뭐에 따라? x제곱의 x제곱의 개수인 a의 값에 따라 우리 이 꼭지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러니까 꼭지점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그래프 위의 점에서 꼭지점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서 만들어지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사이에 k그러니까 k 대 ak 제곱 대 여기는 루트 뭐가 될 거냐면 요게 이제 k고 ak 제곱이 되니까 여기가 k 제곱 플러스 a 제곱 k 4제곱, 하여튼 이런 비율 관계가 성립을 해요. 이건 뭐 피타고라스 정리로 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기억할 필요 없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k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ak 제곱이 되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오케이?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차함수의 그래프에서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짓는 건 x제곱의 개수가 모양을 결정짓는 거예요. 여기는 x의 개수나 여기는 상수함은 꼭지점의 위치에만 관여를 하는 거고, 이 그래프의 모양에는 1도 관여를 안 해. 됐니? 그러니까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x제곱의 개수만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에 관여를 하는 거야. 따라서 여기가 이런 관계를 가진다는 거거든. 그럼 이 문제에서도 450번에서도 지금 보면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a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있을 때 얘가 x, 그러니까 y꼴 0, x축하고 만나는 점이니까 y꼴 0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래요? 이게 a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 y꼴 2, 여기다가 이제 2를 y꼴 2를 그렸을 때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a 플러스 4. 그 다음에 y꼴 6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a 더하기 8이라고 했으니까 뭐 대충 y꼴 6이 있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a 플러스 8이다? 이거를 준 거거든요. 이때 곡선 y꼴 fx랑 직선 y꼴 m이,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폭이 넓어지니까 그 간격이 넓어지니까 당연히 아래로 볼록해야 되는 거고, 얘하고 y꼴 m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y꼴 m이 꼭지점을 지나는 수평선이거든요. 이때 이 m의 값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야. 그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얘가 우리 이차함수가 어떤 놈인지 모르니까 나는 일단 이놈을 y꼴 px 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이라고 해봐. 그러면 어쨌든 나는 저 q하고 r은 지금 관심이 없는 거야. 어차피 얘가 꼭지점의 위치가 어디냐, y좌표가 어디냐, 그것만 관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요놈이 꼭지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얼만큼이니까 얘가 요게 a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 요 점을 이어서 요 꼭지점하고 요 점을 이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아까 저기서 얘기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될 거고 2분의 a가 될 거고, 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a라고 했으니까
얘를 절반으로 쪼개면 좌우 대칭이라는 걸 이용해서 쪼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분의 a가 될 거거든요. 그럼 얘는 나는 지금 x제곱의 개수를 p라고 뒀으니까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될 거냐면 4분의 AP 제곱이 돼야 된다. 지금 그 얘기거든. 그쵸? P에다가 여기 K제곱 아니지 4분의 PA 제곱이 돼야 되는 거지. 쏘리 미안해요. 그래서 P 곱하기 A 제곱 그러니까 K 제곱 이거의 제곱에다가 P를 곱한 놈이니까 요런 놈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보세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었다고 치면 되니 여기도 이렇게 그럼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2분의 a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될 거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마큼이 지나갔으니까 2분의 a 플러스 2가 지나갔으니까 p에다가 2분의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점도 내가 이렇게 이어서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만든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a 플러스 4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p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용해야 되는 식이 아까 여기 2하고 0 요 사이만큼 그럼 요 사이는 요 노란색 길이에서 아까 파란색 길이를 빼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p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pa 제곱을 한 게 우리 2 빼기 0이니까 얘가 2가 된다. 요 식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하고 6이었으니까 요 빨간색 길이에서 노란색 길이를 뺀 게 6 빼기 2 4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써보면 p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p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2의 제곱은 600이니까 4가 된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뭐 a도 구할 수 있겠고 p도 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구해보면 위에 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양변은 p는 양수니까 양변을 p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p로 나눌 수 있겠죠. 근데 여기를 나눠야 되니까 나누지 말자 미친. 여기도 p로 나눠지니까 그건 귀찮겠죠. 그냥 p로 묶어. p로 묶으면 4분의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 그 다음 여기는 p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a제곱은 2. 그래서 4분의 a제곱 날리고 양변을 2로 나눠주면 p 곱하기 a 플러스 2는 1 이런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식도 p로 묶어주면 여기 뭐가 될 거냐면 4분의 a제곱 플러스 2 곱하기니까 4a 플러스 16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는 4 이렇게 되는 거겠죠. 4분의 a제곱 여기도 사라지면 되고 4a 빼기 2a니까 p 곱하기 2a 그 다음에 16 빼기 4하면 플러스 12는 4 여기도 양변을 2로 나눠주면 p 곱하기 a 플러스 6은 2 이런 식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이놈을 이놈으로 나눠줄게요. 혹은 이놈을 이놈으로 나눠줄게요.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나누기를 할 거예요. 그럼 p가 소거가 되는 거니까. 우리 미지수가 여러 개인 방정식, 연립방정식을 풀 때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소거를 하는 거야. 근데 소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 중에서 배운 소거법이라고는 대입법하고 가각법밖에 없겠지만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 보이는 연립방정식은 그렇게 안 돼 있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되니?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거를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이걸로 나눠주면 p가 자연스럽게 소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나눠주면 a 플러스 6 나누기 a 플러스 2가 2 나누기 1이니까 2 이렇게 될 거고요. a를 이쪽으로 곱해주면 a 플러스 6이 2a 플러스 4가 될 거고 a 넘어가고 4가 저쪽으로 넘어가면 a는 얼마가 되는 거겠어요? 6 빼기 4니까 2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
따라서 a가 2라는 걸 알았고 그럼 p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혹은 뭐 엉뚱한 데다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하면 4p가 1인 거니까 p의 값은 얼마가 돼요? 4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 구한 요 값들 a가 2, p가 4분의 1인 걸 합쳐갖고 여기다 대입하면 요 n값이 나오겠죠? 여기가 y꼴 0이었고 요 길이가 4분의 p a제곱이니까 n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4분의 우리 1에다가 p도 얼마야? 4분의 1이고 그 다음 a가 2였으니까 제곱하면 4. 그럼 얘가 4분의 1이 되는 거잖아. 요 길이가 4분의 1이 되는 거잖아. 따라서 내가 구하는 n값은 얼마가 되는 게 맞아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게 맞다. 요렇게 하는 거예요. 대박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아니면 근각에서 관계를 쓰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한데 선생님 생각에 이게 아까 여기 알려준 이 비율 관계 있잖아요. 이거를 잘 써먹으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식이 되게 간단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됐어? 그래서 저런 비율 관계를 잘 써먹으면 좋겠다.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요. 또 질문? 454번? 454번도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를 새롭게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일명 옌센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부등식 하나를 새롭게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454번에 우리 이게 이렇게 쓰고 읽기는 옌센이라고 읽는 거거든. 옌센. 이게 선생님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저게 덴마크의 수학자예요. 덴마크 사람이에요.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요거 J를 Y로 발음한대요. 그래서 얘가 옌센이라고 부른대요. 어쨌든. 그래서 옌센 부등식인데 이 옌센 부등식은 뭐냐면 곡선의 요철을 판단하는 부등식이에요. 곡선의 요철 판단. 요철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 이 요철이라는 말이 뭐니까 어려운 한자인데 나중에 한자를 써보면 요철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요철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보면 알겠지. 이게 뭐야? 볼록할묘, 오목할철, 오목볼록을 판단하는 걸 우리 옌센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우리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참수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놈이 있고 위로 볼록인 놈이 있잖아요. 됐니? 근데 그거를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수식으로 판단하는 방법이야. 됐니? 그래서 수식으로 판단하는 부등식을 우리 옌센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이참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참수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놈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인 이참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때 얘를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수식만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어딘가 x 이꼴 p가 있고 여기 어딘가 x 이꼴 q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내가 요점의 좌표를 p, f, p라고 이렇게 하고 요점을 q, f, q라고 합시다. 그럼 그때 우리 p와 q의 딱 중점 여기 중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똑같도록 하는 중점은 어디가 될 거냐면 x 이꼴 2분의 p 플러스 q가 될 거고 그 다음에 y좌표의 중점 요놈과 요놈을 잡아서 요 사이에 중점이 딱 있어. 이렇게 중점 여기는 2분의 fp 플러스 fq 즉 y좌표가 가운데가 되는 점을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 x좌표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 점의 좌표가 우리 뭐가 될 거냐면 2분의 p 플러스 q, f 2분의 p 플러스 q가 돼서 우리
그 중점의 함수값과 함수값의 중점을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F 2분의 P 플러스 Q하고 우리 2분의 FP 더하기 FQ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아래로 볼록의 놈은 무조건 이쪽이 큰 거거든요. 됐니? 아래로 볼록의 놈은 PQ가 어디 있든 상관없이 아래로 볼록인 구간에서는 함수값의 평균의 함수값보다 무조건 커요. 됐어? 그래서 이 부등식의 비교를 통해 나는 이 그래프가 그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 곡선의 요철을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 미분적분과 관련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미적분이라는 과목에서 배우는 미분적분과 상관없이 함수값만으로 곡선의 요철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이 방법이 유일해요. 됐어? 그래서 우리 함수값을 그러니까 우리 평균에서의 함수값과 함수값의 평균을 비교해서 이쪽이 크면 아래로 볼록이고 저쪽이 크면 위로 볼록이 되는 거거든요. 위로 볼록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위로 볼록인 놈도 여기가 P, 여기가 Q. 그래서 가운데가 2분의 P 플러스 Q. 그 다음에 함수값도 여기가 FP, 여기가 FQ. 그래서 요놈과 요놈의 딱 중간 여기가 2분의 P, FP 더하기 FQ. 그 다음에 얘가 만나는 여기가 2분의 P 플러스 Q, F 2분의 P 플러스 Q가 되면 물론 여기도 요점의 좌표가 우리 P, FP가 되는 거고 요점이 Q, FQ가 되는 건데 우리 평균의 함수값과 함수값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얘는 무조건 저쪽이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F 2분의 P 플러스 Q가 2분의 FP 더하기 FQ보다 이번에 이쪽이 크면 얘는 위로 볼록한 거고 이쪽이 크면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되는 거예요. 되니?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떻게 묻냐? 두 가지로 물어봐. 함수를 주면 2차 함수를 주면 나는 얘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이 부등식의 방향을 알 수 있고 혹은 거꾸로 이 부등식의 방향을 주고 그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454번 문제를 풀어보면 2차 함수 fx가 얘 같은 경우 이제 두 번째거든요. 즉 이 부등식을 주고 얘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거야. 자, 그래서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는데 가조건은 fx가 뭐랑 똑같냐면 f 마이너스 x 빼기 4랑 똑같다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조건에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실수 x1, x2에 대하여 2분의 x1 더하기 fx2 그러니까 fx1 더하기 fx2보다 2분의 x1 더하기 x2에서의 그러니까 평균에서의 함수값이 함수값의 평균보다 더 크대? 그럼 저쪽에 이쪽에 이쪽이죠. 됐니? 여기 p에다가 x1, q에다가 x2를 집어넣으면 요거 똑같이 넣잖아 부등식이. 됐니? 그러면 평균에서 함수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 걸 알려주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위로 볼록이고 fx는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랑 똑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fx는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와 똑같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가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똑같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라고 하면 여기가 x가 된다. 그럼 요 대칭축은 요놈과 요놈의 딱 중간에 있지 않겠니? 됐어? 그래서 이놈과 이놈을 더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플러스 x 나누기 2 요놈과 요놈의 딱 중간 여기가 대칭축이 되는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x 사라지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대칭축이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는 이
주어지는 식의 모양이 원래는 어떻게 생긴 게 제일 많냐면 fa-x랑 fa 플러스 x가 똑같다?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얘는 한쪽을 치환해서 좀 바꿔보면 저런 모양이랑 똑같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자 위로 볼록인 거야. 대칭축이 x 이퀄 a인 거야. 그러면 a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a에서 왼쪽으로 x만큼 간 곳과 a에서 오른쪽으로 x만큼 간 곳의 함수값이 똑같다라는 의미를 갖는 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쪽을 그냥 t라고 치환을 해버리는 거야. 만약에 이쪽을 t라고 치환해버리면 우리 x가 그러니까 a-x가 a-x를 t라고 치환해버리면 넘기고 넘겨서 x는 a-t라고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 샥 집어넣으면 얘가 a 플러스 x 자리에 a-t 하면 2a-t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얘랑 합해서 우리 그놈이 상수가 되면 되니 이놈이랑 더해서 상수가 되면 얘는 대칭성을 나타내는 조건식이 되는 거고 그 대칭성이 이놈과 이놈의 딱 중간 이 선대칭이 되는 함수가 fx의 그래프의 모양이 이놈과 이놈을 더해서 상수가 되면 우리 그 상수 값이 대칭축이 되는 거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fx랑 f-x-4가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보통 거기에 아무 말이 써져 있진 않지만 보통 이렇게 주어지면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선입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일단 얘가 항등식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게 맞고 따라서 -x-4와 x에서의 함수값도 근데 선생님 이게 바뀔 수도 있나요? 바뀔 수도 있겠죠. x가 음수가 되면 x가 이쪽에 있고 -x-4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x가 꽤 작은 매우 작은 음수가 되면 따라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얘가 대칭축을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니까 두 개를 더하고 2로 나눠주면 -2가 대칭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얘는 위로 볼록인 놈이니까 나는 결국에 fx를 우리 마이너스 a 곱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b의 꼴 혹은 뭐 q 아니 그냥 b 이런 걸로 나타낼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1번에 함수 fx의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다? 맞죠? 나조건에 있는 예센 부등식 때문에 얘는 위로 볼록한 게 맞고요. 그럼 2번도 당연한 거겠죠? 함수 fx는 x 이꼴 -2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맞아요. -2가 대칭축, 꼭지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fx는 거기서 최대값을 갖는다? 맞고요. 자, 다음 3번에 f-5보다 f0이 크고 f0보다 f-3이 더 크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가 -2였으니까 -2에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간 곳에 뭐가 있어요? f0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f-5는 여기서 왼쪽으로 3만큼 간 곳에 조금 더 멀리 간 곳에 뭐가 있어요? f-뭐가 있죠? 3만큼 간 곳에 그 다음에 f-3은 여기서 -2에서 오른쪽으로 1만큼 간 곳에 여기 조금 간 곳에 여기에 f-3이 있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 대칭축으로부터의 거리를 생각해보면 f-5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f0이 크고 그 다음에 f-3이 제일 크다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겠죠. 위로 볼록이어서. 그래서 3번도 맞는 거고 4번에 방정식 fx 이꼴 0의 두 분의 합은 -2다? 그건 알 수가 없죠. 여기 주어진 조건만으로는 x축의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fx 이꼴 0의 두 분의 합이 -2다. 얘는 두 분의 합이니까 일단 요 대칭축이 -2라서 얘가 -ax 제곱 그 다음에 -2는 4ax 이렇게 될 거니까 두 분의 합은 -4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맞죠? 얘가 그 실근이 되든 허근이 되든 되니 두 분의 합은 근각의 수의 관계에 의해서 -4가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4번은 틀렸고. 근데 이제 이 4번에 아까 선생님이 이거를 볼 필요도 없다고 한 게 뭐였냐면 방정식 fx 이꼴 0에 두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만약에 여기에 두 실근의 합은 -4이다? 이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야. -4가 되더라도. 왜냐면 얘가 실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
이 주어진 조건만 갖고는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되니? 왜? x축이 얘보다 위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x축이 얘보다 위에, 이 꼭지점보다 x축이 위에 있으면 얘는 실근을 갖지는 않아. 되니? 물론 두 허근의 합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두 근의 합은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두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4다 이래도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되니? 얘가 실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 알 수는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4번은 조심해야 되는 선지 이런 거 되게 조심조심 봐야 되는 거고요. 다음 5번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그랬어요. 그럼 마이너스 4는 여기서 이만큼 왼쪽으로 가고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4부터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그럼 2까지는 여기까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2가 포함이 안 되고 마이너스 4는 포함이 된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이 구간 안에서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맞죠? 여기가 최소가 되려면 여기가 최소값인 건데 여기 구멍이 얘가 포함되지 않아. 되니? x = 2를 포함하지 않아. 그러면 여기서 최소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됐죠? 따라서 옳지 않은 건 4번이 되는 거예요. 됐니?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4라서 얘는 4번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건 나조건, 옌센부등식. 요거 어려운 문제에서 생각보다 잘 나오는 조건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다음 또 질문 456번. 야, 일어나. 그만 자. 자, 456번. 두 이차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하고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하고 g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이라고 생긴 두 개의 이차함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하여 함수 hx를 마이너스 1과 2,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고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는 gx라고 하자. 그럼 마이너스 1과 2가 fx랑 gx랑 딱 만나는 점일 거거든요. 보통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그래서 일단 확인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무슨 얘기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 만난다고 하면 얘는 2x제곱 넘어오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거고 2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거라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은 0이 되고 따라서 얘가 0이 되는 게 x 이퀄 마이너스 1하고 x 이퀄 2 요게 딱 그 만나는 점이거든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 선생님이 한 가지 팁을 알려주는데 그래프를 그릴 때 좌표축을 먼저 그리지 마세요. 보통 우리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문제를 풀 때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프의 모양으로부터 이 문제풀이에 필요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거든. 그럼 보통 우리 좌표축 x축 y축을 먼저 그리잖아요. 그러면 x축 y축을 먼저 그리면 그래프의 모양을 예쁘게 그리는 게 그러니까 이 문제에 필요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 그래프의 모양으로부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단서를 찾는데 그 좌표축이 방해가 되는 데지 도움이 되는 경우가 그닥 많지 않아요. 됐어? 그래서 좌표축은 그래프를 그린 이후에 필요하면 나중에 좌표축을 그리면 되는 거고 좌표축부터 먼저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됐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내가 먼저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fx의 그래프는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이고 x 이퀄 1이 축이 되는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가 1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대칭축이 1인 놈이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야. fx 부담 없이. 됐어? 대칭축 그러니까 좌표축을 그려놓고 그 좌표축에다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 마시고 그냥 x제곱의 개수가 1 아래로 볼록이고 대칭축이 x 이퀄 1이 되는 요런 놈으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려놓고요. 그 다음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과 2라고 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은 얘부터 여기서 0, 마이너스 1, 뭐 요쯤 이렇게 가 있을 거고 2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 칸이니까 요만큼 가 있을 거거든.
그리고 쟤는 대칭축이 0인 거니까 우리 대칭축 y 꼴 0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x 이꼴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여기서 대칭축을 지나서 요렇게 생긴 놈이 될 거예요. 되게 못생기게 그렸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지. 됐니? 그럼 이거 그릴 때도 요 꼭지점의 좌표가 금방 찾아지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0,3 그럼 요 점의 좌표가 우리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그 비례관계, 그러니까 그 비율관계 얘기한 걸 따지면 얘는 x제곱의 개수가 1이었기 때문에 x제곱의 개수의 절대값이 1이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1만큼 갔을 때 여기도 그 1의 제곱만큼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0,4면 여기가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얘가 정말 마이너스 1,2가 되는지는 저기다 넣어보면 알아.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 빼기 1이니까 2가 되는 거 맞죠? 됐니?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는 여기가 x좌표가 2가 되는 거니까 3에서 얼만큼 내려와야 돼? 4만큼 내려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2,4만큼 내려오면 마이너스 1 실제 저기다가 2를 넣어보면 y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율관계로 0에서 2까지 오른쪽으로 2만큼 왔으니까 3에서 밑으로 4만큼 내려간다는 거 됐니? x제곱의 개수가 절대값이 1이라서 2만큼 오면 4만큼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자 어쨌든 그래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나는 h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거의 왼쪽 2보다 클 때 이거의 오른쪽에서는 fx가 되는 거고 즉 빨간색으로 fx 요놈이 되는 거고 그 사이에서는 gx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 사이에서는 gx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게 빨간색으로 그린 게 y꼴 hx의 그래프가 되는 거거든. 그리고 y꼴 kx 플러스 4와 함수 y꼴 h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곱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kx 플러스 4는 어디를 지나가는 놈이냐면 y절편이 4인 놈이니까 0,4 요게 어딘가를 지나가는 놈이 되는 거거든. 됐니? 지금 여기가 y축 x가 0인 점이 그러니까 0인 직선이었잖아요. 그러면 kx 더하기 4는 0,4를 지나는 놈이니까 여기 어딘가를 지나는 놈이 될 거고 얘가 hx의 그래프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은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접한다 그러면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으로 접한다고 할 때도 지금 여기 접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한 번 만나고 여기 접하는 데서 한 번 만나고 얘가 올라가면은 여기서도 또 한 번 만나는 그래서 서로 다른 우리 교점의 개수가 3개일 때가 되는 거겠지. 이렇게 돌려보면서 판단해보면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됐니? 물론 여기서 이게 그림이 내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게 정확하게 그려진 그림인지는 나중에 수식을 통해서 얘가 여기 0,4를 지나는 이 직선이 얘랑 접하는 점이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얘가 접하는 게 맞고 만약에 접한다고 해서 접점을 찾아봤는데 그게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수식을 통해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그래프를 그린 게 사람 손으로 그린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정확하게 그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잖아요. 대강 그렸잖아요. 됐니? 그러면 이쪽에 접하는 때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실제로는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거는 수식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차피 얘랑 접하는 순간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제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인 거고 얘는 아까 kx 더하기 4였잖아요. 그래서 는 kx 더하기 4가 접하는 점을 살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다 이항을 하면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이거에 판별식을 쓰면 얘가 k제곱 마이너스 4 접하는 건 0이야. 그럼 k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k의 값이 플러스 2일 때 이때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일 때 이때가 되는 거겠죠. 맞죠? 그러면 나는 k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일 때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줘야 돼. 접하는 게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k의 값이 플러스 2일 때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필 이 점이 딱 접점이 되는 거거든요.
됐니? 그러면 K가 2일 때는 접하는 점의 좌표가 두 개가 나와, 그러니까 세 개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지. 됐니? 하필 여기 딱 그 접하는 점이 요 꺾이는 점 거기서 접하는 거야. 됐니? 즉 무슨 얘기냐면 K가 플러스 2일 때는 그래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돼 있고 그래프가 HX 그래프가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이런 형태인 거예요. 됐니? 여기 접하는 점이 하필 마이너스 1이야. X가 마이너스 1인 점에서 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쟤는 저거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마이너스 2는 아닌 거고 됐니?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냐면 맞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좀 그래프를 정확하게 여기서 좀 그려야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저기가 마이너스 1,2잖아요. 그래서 x좌표가 마이너스 1,2 여기가 되어 있는 거고 그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은 여기를 지나가는 놈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요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고 얘가 요렇게 지나가는 거야. 됐니? 그래서 마이너스 1,2까지니까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x 플러스 4는 여기를 지나는 놈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를 지나고 얘가 딱 여기서 접하는 놈이에요. 맞죠?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언제냐면 얘는 없지 않나? 이쪽으로는? 이쪽으로는 더 없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더 없어. 그래서 여기 접할 때랑 한 군데가 더 있구나. 언제냐면 요 점을 지나고 여기를 딱 지나갈 때 여기 꺾이는 점 여기를 딱 지나갈 때 됐니? 요 접하는 접점의 좌표는 여기는 1,2가 될 거예요. 왜냐면 얘랑 좌우 대칭 모양이 되니까 여기는 1,2에서 접하는 거고 2,-1을 지나가는 요런 놈이 될 때도 만나는 점의 좌표가 여기 만나는 점의 개수가 여기 하나 쭉 올라가면 여기 하나 이렇게 세 개가 될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 때가 되는 거네요. 그럼 이때는 우리 0,4하고 2,-1을 지날 때니까 2, -1 거기랑 0,4 이렇게 지나갈 때니까 이때는 k의 값이 되니 우리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5 x좌표가 0부터 2까지 5만큼 변하는 2만큼 변하는 동안 y좌표는 4부터 마이너스 1까지 5만큼 감소했잖아요. 따라서 여기 2, -1이라고 여기 0,4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될 거니까 k가 마이너스 2분의 5일 때 또 세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모든 k 값들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k 값들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접할 때는 마이너스 2. 그래서 답은 5. 얘가 답이 되는 거겠네. 되니? 이거는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 즉 k가 2일 때도 접한다고 생각해서 여기다 2를 곱하면 답을 10이라고 오답을 하기가 쉽겠죠. 됐어? 그런데 k가 2일 때는 하필 요 딱 꺾이는 점에서 접하는 거라 그때는 교점의 개수가 1개 이상 나올 수가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교점의 개수가 1개 이상 나올 수가 없어서 좀 모든 교점의 개수가 그때는 2개가 되는 거예요. 맞죠? 다음 또 질문. 이건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455번. 자, 두 이차함수 fx랑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fx의 그래프는 x축과 한 점 0,0에서만 만난다.
그럼 나는 fx를 일단 455번에서 fx는 ax 제곱의 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이차함수인데 x축과 한 점 0,0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0,0이 꼭지점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fx는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자, 다음 부등식 fx 더하기 g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다시 부등식 fx 더하기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fx 더하기 gx가 1차함수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거든. 되니? 우리 fx 더하기 gx가 2차함수가 되면 2차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절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되니? 만약에 내가 fx 더하기 gx가 아래로 블록인 2차함수라고 해봐. 되니? 그럼 x축이 여기에 있던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되니? 이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fx 더하기 gx가 위로 플록인 놈이라고 해도 x축이 여기든 어디든 상관없이 fx 더하기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거든. 그러면 fx 더하기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fx 더하기 gx가 1차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걔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가 2인 거지. 그러면 fx 더하기 g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니? 즉 그게 무슨 얘기냐면 fx랑 gx는 x제곱의 개수의 절대값이 절대값을 갖고 부호가 반대인 놈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gx가 마이너스 ax 제곱 그 다음에 더해서 x 이퀄 2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b 곱하기 x 빼기 2 플러스 c 이런 꼴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거든. 되니?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했을 때 ax 제곱 마이너스 ax 제곱은 사라질 거고 b 곱하기 x 빼기 2 더하기 c가 있으니까 x가 2일 때 여기 c도 없죠. 그냥 이런 꼴이 되어야 되는 거지. 맞죠? 그럼 이런 꼴이 되면 x가 2일 때 x축을 딱 지나가는 그런 1차함수가 만들어질 거니까. 됐죠? 여기서 물론 b는 뭐여야 돼? 양수여야 되는 거야. a 값은 아직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몰라요. 자, 그런데 다 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빼기 gx가 f1 빼기 g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빼기 gx가 f1 빼기 g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번에 fx 빼기 gx를 그래프로 그리면 얘는 아래로 블록이고 꼭지점 x좌표가 1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양이 되어야지만 fx, gx의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인 모양이 되어야지만 쟤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빼기 gx의 값이 f1 빼기 g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만족이 될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a 값이 양수인 거야, 음수인 거야? 양수가 돼야 되는 거겠죠? 맞아요? 나는 fx의 x제곱의 개수를 a라고 뒀고 그럼 gx는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건데 이거에서 이거를 뺐더니 아래로 블록이네? 그럼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x제곱의 개수가 2a가 될 건데 걔가 아래로 블록이니까 a 값이 양수라는 걸 알려준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따라서 나는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생겼을 거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는 거거든. 얘가 아니야 일단 그래프를 그리는 건 좀 이따 필요하면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x에 대한 방정식 fx-k 곱하기 gx-k 이퀄 0이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가 5개일 때 f22 더하기 g22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랬거든요. 자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자 봐라 x제곱의 개수는 되니?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 a는 양수였으니까 보고 마지막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일단 fx는 아래로 블록인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게 fx ax 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fx-k 곱하기 gx-k 이퀄 0이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 gx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서 y k가 이렇게 사이를 지나가면 fx-k 곱하기 gx-k가 실근을 갖지 않게 되는 거거든. 되니?
우리 방정식 여기다 옆에다가 다시 지금 어떤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는다고 했냐면 fx-k 곱하기 gx-k는 0이 실근을 갖지 않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fx equal k도 실근을 갖지 않고 gx equal k도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y equal k가 fx랑도 안 만나고 gx랑도 안 만난다는 뜻이야. 근데 fx는 아래로 볼록인 놈이었고 gx는 위로 볼록인 놈이었으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야 된다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런 k 값이 이런 정수 k의 값이 5개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얘가 안 만나는 건 k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안 만나는 거거든. k가 0이면 fx랑 만나는 점이 하나가 있으니까 이런 k가 정수 k가 5개가 된다는 얘기는 이 k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5일 때 안 만난다는 얘기고요. 이때 나는 f22 더하기 g22의 값이 최대가 되는 거니까 얘가 제일 높을 때가 되는 거거든. 됐어? 그러면 만나는 점의 개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이 gx의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5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5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거겠지. 됐니? 그럼 마이너스 5보다 작다라고 해놓고 f22 더하기 g22의 값을 구해서 그놈이 최대가 되는 상황을 얘기를 하면 되는 걸 거거든요. 그래서 gx가 이렇게 생긴 놈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놈을 일로 끌고 오면 여기 gx가 뭐였냐면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x 빼기 2가 되는 놈이고 맞죠? 오케이. 그럼 얘가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 a로 묶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a분의 bx 마이너스 2b가 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x로 묶어주고 x 마이너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4a제곱분의 b제곱이 밖으로 나와야 되고 저기 마이너스 a가 곱해졌으니까 플러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는 걸 거거든요. 됐지?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2b가 되는 건데 얘가 뭐보다 작으면 돼? 얘가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 되니? 근데 마이너스 5보다는 작지만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요게 만나지 않는 k의 값이 정수가 5개가 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6보다도 더 내려가 버리면 됐지? 그러면 만나지 않는 저게 이게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가 우리 몇 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6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그러면 a와 b에 가는 식 2개가 있으니까 이건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아까 어딜 볼 거냐면 fx 빼기 gx의 대칭축이 1이다. 이거를 보면 a와 b에 가는 식을 하나 더 뽑아서 저기다 집어넣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fx 빼기 gx를 계산해 보면 얘가 이거에서 이거를 뺀 거니까 2ax 제곱 그 다음에 이거에서 이거를 뺐으니 마이너스 bx 플러스 2b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얘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a 4a분의 마이너스 b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1이 된다는 거야. 그럼 나는 b를 뭐라고 쓸 수 있어? 4a라고 쓸 수 있는 거겠죠. 맞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샵 집어넣으면 4a의 제곱에서 4a를 나눴으니까 4a 빼기 2b 근데 2b는 8a가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5 여기는 마이너스 6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a의 값은 뭐보다는 크고 2분의 5보다는 크고 저기를 나눴으니까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때 f22 더하기 g22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22 더하기 g22는 F22는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22의 제곱 곱하기 a가 될 거고 플러스 G22도 저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곱하기 22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bx 마이너스 2b인데 b가 4a라고 했으니까 이놈이 4ax 마이너스 8a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2를 집어넣으면
4a 곱하기 플러스 4a 곱하기 22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우리 8a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8a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22의 제곱 곱하기 a, 22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a 얘는 사라지면 되는 거고 얘가 88a 마이너스 8a 그래서 얘가 80a가 되는 거고 그럼 a가 최대일 때 이것도 최대가 될 건데 a의 최대값이 3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답은 얼마가 돼? 240 최대값이 240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답은 240. 에이씨 틀렸네. 아까 여기 내가 틀렸나? 아 쏘리 마이너스 2a가 아니라 마이너스 4a죠. 왜 4a 빼기 8a를 마이너스 2라고 선생님이 실수한 거야. 그래서 여기가 4분의 a 여기는 얼마가 돼? 2분의 3 그래서 여기다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240이 아니라 120이 되어야겠죠? 맞죠? 그래서 답은 120. 자 우리 종 쳤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할게요.